혹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보면서요, 그냥 요즘 애들은 이러거나 꼰대라는 말로는 뭔가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은 한국 현대사를 세대별 역사적 사명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내는 한 철학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베이비 부머, 밀레니얼 같은 그런 익숙한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대 지도 저와 함께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새로운 세대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고요. 그 다음엔 각 세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왜 진정한 리더가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로 인해 생긴 단절의 시대를 진단하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은 뜻까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은요, 가로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X세대 이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 현대사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세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 역할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이 관점은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딱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봐요. 1940년부터 51년생까지 정말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선배님들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이 1963년생까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해야 하는 3세대, 바로 우리들이죠. 각 세대에게는 서로 다른 시대적 사명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선배님들이라는 세대를 그냥 몇 년생부터 몇 년생 이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다 겪으면서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그 거대한 틈 사이에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 말 그대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에요. 시대적 역할로 세대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아주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마치 거대한 우주적인 이어달리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가 자기 구간만 딱 뛰고 다음 주자한테 바통을 넘겨줘야 하는 그런 겹치지 않는 고유한 임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임무는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자, 선배님들 세대는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서 세상을 넘겨주는 게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두 번째 주자,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그 기반 위에서 회사를 만들고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키워내는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자, 바로 지금의 3세대. 이 세대는 이 거대해진 시스템 전체를 잘 운영해야 할 책임을 딱 짊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3세대가 이 운용을 잘못하면 1대, 2대가 노력한 게 나무아미 타불이 되는 거지. 와, 이 말 진짜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앞선 세대들이 평생을 바쳐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 주자인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아니,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철학을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릅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리더십이 위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선생과 스승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자, 선생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처럼 이미 있는 지식, 책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승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진리,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지식의 전달자, 다른 한쪽은 진리의 발견자.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장기에는 스승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시대는 선생들의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어온 폭발적인 성장기 있잖아요. 이때는 빨리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막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잠시 멈춰서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스승은 나올 틈이 없었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의 시대가 끝나고 지식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스승은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철학은 지금을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뚝뚝 끊어진 단절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사실 우리 대단한 성공을 이뤘잖아요. 사회 어느 분야를 봐도 똑똑한 전문가, 지식인들로 꽉 차 있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위대한 성공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식인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만 깊이 파다 보니까 다른 분야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아는 좁은 지식의 성 안에 갇혀서 내 말이 맞다고만 도리치죠. 이러니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은 누가 봅니까? 결국 남는 건 편가르기와 끝없는 갈등뿐이죠. 이런 식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들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높대 높은 지식의 벽을 허물 방법은 뭘까요? 해법으로 제시하는 키워드가 바로 융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식을 막 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지혜를 존중하고 하나로 합쳐서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 바로 이게 이 단절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자, 세대별 사명을 이해하고 진짜 리더가 왜 필요한지 깨닫고 또 흩어진 지식들을 융합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류 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서는 우리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되게 흥미로운데 첫 번째는 그냥 본능대로 사는 어떻게 보면 좀 동물에 가까운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갖추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류 발전의 마지막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야, 이 인간아, 너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철학에 따르면 이 말 속에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우리 민족의 오랜 바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제발 좀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라 하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외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성장은 끝났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만의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은 아닐까요?